이번 시간에는 공중위생관리학의 질병관리 중에서 기생충 관리와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생충 질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생충의 종류에는 크게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 원충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충류에는 회충, 구충인 십이지장충, 요충, 편충, 사상충, 모양선충, 말레이시아 사상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흡충류에는 간흡충, 폐흡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충류에는 유구조충, 무구조충, 긴촌충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원충류에는 이질아메바와 질트리코모나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충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화기, 근육이나 혈액 등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충류에는 회충이 있었죠. 그럼 회충부터 먼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충의 원인은 야채를 잘 씻지 않고 생식함으로써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에게 감염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회충의 길이는 15cm에서 30cm까지 됩니다. 대변 검사를 통해서 충난을 발견하는 거죠. 치료는 페페라진을 투여하면 됩니다. 자, 예방은 파리구제 또는 인분의 위생적 처리, 야채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하고 손 잘 씻기 등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충, 십이지장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십이지장충과 아메리카 구충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전파는 흑이의 맨발로 다닐 경우에 감염이 되는데 경피 감염과 경구 감염을 의미합니다. 치료는 알콜파를 투여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이어서 요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충난이 불결한 손이나 음식물을 통해 경구 감염 또는 접촉 감염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증상은 수태성충이 항문 주위에 나와 충난을 산란하기 때문에 항문 주위에 주로 소양증이 생기며 그 밖에 불면증, 야뇨증, 발적, 종창 등 2차 세균 감염과 식욕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은 항문 두말법이 있고 예방법으로는 개인 위생, 즉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청결하게 하거나 침구는 일광 소독을 하고 꼭 끼는 팬티를 입습니다. 집단 감염이 특징이기 때문에 치료 시에는 반드시 가족 전체가 치료를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요충의 증상과 예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해서도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셔야만 됩니다. 기생충 종류 중에서 두 번째로 우리 흡충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충류는 숙주의 간, 폐 등에 흡착하여 기생하는 기생충을 말하는데 간흡충과 폐흡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간흡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흡충은 다른 말로 간디스토마라고 합니다. 원인은 민물고기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파는 대변의 충난을 거쳐 강이나 못에 도달한 뒤에 제1중간숙주인 뇌우렁이를 거쳐 제2중간숙주인 담소인 참붕어나 잉어, 중고기, 황어, 배어 등 제2중간숙주를 통해 생식 시 감염되는 것이 바로 간흡충, 간디스토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기생충 사멸 치료제인 디스토시드 투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폐흡충에 대해서 알아보죠. 폐흡충의 증상은 폐결핵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전파는 대변이나 객담의 충난을 통해서 다슬기인 제1중간숙주를 거쳐 참개, 참가제인 제2중간숙주를 거친 다음에 생식 시 감염되는 것이 바로 폐흡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비치오놀을 투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로 조충류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조충류란 주로 숙주의 소화기관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말합니다. 유구조충과 무구조충, 긴촌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무구조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무구조충은 민촌증이라고 하며 원인은 덜 익은 쇠고기 섭취 시 감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는 충난을 거쳐 소의 장에 기생하고 쇠고기, 소내장이 불을 충분히 조리하지 않았을 때 소장에서 발육을 하면서 성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방은 쇠고기 생식을 금하고 충분히 가열한 후 섭취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어서 조충류 중 유구조충에 대해서 알아보죠. 유구조충은 다른 말로 갈고리 촌충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덜 익은 돼지고기 섭취 시 감염되는 것을 의미하고, 전파는 축란을 거쳐 돼지 사료에 오염이 된 다음에 근육, 기타 조직을 거쳐 사람 인체에 감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은 분변의 위생적 처리와 돼지 도축장의 위생검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수육류인 소나 돼지에 대한 우리 기생충 질환은 유구조충, 무구조충, 선모충, 톡소플라즈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기생충의 종류 중에 마지막으로 원충류가 있는데, 이 원충류는 이질 아메바와 질트리코모나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질 아메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질 아메바의 원인은 이질 아메바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증상은 복통과 혈액이나 점액 섞인 설사, 전구 증상, 전신 권태,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염산 에메틴이나 야트렌, 칼바미딘 등을 투여하면 됩니다. 예방법으로는 물을 끓여 마시고 용변 후 손을 잘 씻습니다. 식기나 의류는 자비소독을 하고 파리 등 곤충은 박멸해야 됩니다. 이어서 질트리코모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질트리코모나스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전파는 남성이 매개체로서 성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속옷은 자비 또는 일광소독을 하고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변기는 석탄산 또는 클레졸로 소독을 하면 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매개물에 의한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매개물인 어패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간흡충, 간디스토마, 즉 폐흡충인 페디스토아, 요코가흡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매개물인 모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일본내염, 사상충, 댕기열, 말라리아, 황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물인 채소나 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 분선충, 이질 아메바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매개물인 토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개물인 수육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생충 질환으로는 유구조충, 무구조충, 선모충이 여기에 해당이 되며, 매개물인 접촉에 의한 기생충 질환으로는 요충과 질트리코모나스가 있습니다. 즉 매개물에 의한 기생충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서 기생충과 숙주, 즉 중간숙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죠. 간흡충증인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쇠우렁이고, 제2중간숙주는 민물고기인 잉어나 참붕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폐흡충증인 페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이고, 제2중간숙주는 민물가지와 참깨라는 거 챙겨두셔야 되고요. 긴총증인 광절열두조충은 제1중간숙주가 물벼룩이면서 제2중간숙주는 송어와 연어라는 거 챙겨두셔야 됩니다. 특히 광절열두조충인 긴촌증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챙겨두시고, 그리고 이제 요코가흡충증인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와 어패류이고, 제2중간숙주는 민물고기, 잉어, 은어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니사키스충은 제1중간숙주로 소형과 갑각류가 해당이 되고, 제2중간숙주로 오징어와 해산 어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게 광절열두조충인 긴충증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고, 간혹 간흡충증인 제2중간숙주에 해당하는 민물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좋겠죠. 이어서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인병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암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볼 수 있고요. 시험에는 성인병의 대표적인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챙겨두셔야만 하겠죠. 자, 그러면 고혈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정상혈압은 원래 90에서 140 mmHg입니다. 자, 그러나 고혈압의 경우는 최고 혈압이 150에서 160 mmHg 이상이고, 최저 혈압이 90에서 95 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또 저혈압이 있겠죠. 저혈압은 최고 혈압이 100mmHg 이하고 최저 혈압은 60mmHg 이하를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혈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의 원인은 수축기압이 160mmHg 이상, 이완기압이 90mmHg 이상인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전체 고혈압의 75%를 차지하는 본태성 고혈압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없이 단지 혈압이 높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신장염, 동맥경화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증상을 보면 현기증, 두통, 비출혈, 호흡곤란, 협심증, 불면증, 피로감, 좌심실 비대, 정서적 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치료 및 간으로서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저염식이, 절대 안정 및 순환 혈량의 감소, 카페인이나 니코틴 및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 또는 항응고제를 금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췌장 랑게르한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결핍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고혈당이죠. 그러므로 인슐린의 사용 목적은 혈당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혈당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물어보죠. 바로 인슐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챙겨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그 원인은 유전성도 있고요. 비만, 췌장, 부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3대 증상으로 다식과 다뇨, 다음이 있고요. 체중 감소, 가려움증, 피로감 및 권태감이 있습니다. 자, 치료로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즉 운동 시 혈중의 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여 혈당을 낮추어 줍니다. 약물요법으로는 인슐린 투여나 경구혈당제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복합하여 사용하면서 특히 발간 후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두터운 양말을 신고 꼭 끼는 신발은 신지 않고요.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응급처치로는 산소 공급, 혈당 검사 후 혈당의 정도에 따른 정맥주사 요법을 시행하고 인슐린 요법이 있고 꿀물이나 설탕물을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혈당으로 인슐린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먹어야 합니다. 진단과 검사로는 혈당 부하 검사와 소변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습니다. 휴대물품으로는 우리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당뇨 증명서나 사탕 등을 항시 휴대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동맥경화증은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을 말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비만, 연령 등의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증상으로는 우리 신장 손상과 관상동맥 질환, 뇌나 사지로의 순환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간으로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금연, 저지방식,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등의 환자 본인이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항혈소판 제제 등의 약물로 예방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또는 터지는 뇌출혈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뇌출혈의 원인은 바로 고혈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발음장애, 구음장애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운동실조, 시야, 시력장애, 치매, 어지러움증,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치료 및 간으로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합한 식이요법 및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병 종류 중에 암이 있겠죠. 비정상세포가 증식 성장하여 원발 부위 및 다른 부위의 조직까지 파괴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원인으로는 음주나 흡연, 자외선, 잘못된 식습관, 대기오염 등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인병에는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암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험에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기생충 중 송어, 연어 등의 생식으로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은 보기 1번 유구낭충증, 2번 유구조충증, 3번 무구조충증, 4번 긴촌중증.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여기 유구조충이나 무구조충 같이 2번과 3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의한 경우죠. 자, 무구조충은 소고기, 덜 익은 쇠고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유구조충은 덜 익은 돼지고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어차피 해당이 안 되겠고, 자, 4번에 긴총중증은 다른 말로 우리 광절열두조충이라고 해가지고 제1중간숙주가 물벼룩이고 제2중간숙주가 송어와 연어라고 했었죠. 그러면 1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 2번. 요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집단 감염의 특징이 있다. 2번 축난을 산란한 곳에는 쇠양증이 없다. 3번 흡축류에 속한다. 4번 심한 복통이 특징적이다. 자, 우리 요충은 흡축류가 아니라 선축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 보기 3번은 해당이 일단은 안 될 거고 틀리는 거고, 근데 축난을 산란한 곳에는 쇠양증이 없다가 아니고 증상이 우리 수태성충이 항문 주위에 나와 축난을 산란하므로 항문 주위에 주로 쇠양증이 생긴다. 즉 축난을 산란한 곳에 쇠양증이 생기는 것이죠. 쇠양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쇠양증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심한 복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상으로는 불면증, 야뇨증, 발적, 종창, 2차 세균 감염, 식욕 감소 등이 생기는 것이죠. 즉 복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충의 특징은 바로 집단 감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 시에 가족 전체가 받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개인 위생으로 손톱을 짧게 깎고 손을 청결하게 하거나 침구는 일광소독을 하고 꼭 끼는 팬티를 입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에 1번 집단 감염의 특징이 있어서 가족 전체가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생충 관리와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